교주, 안녕? 잘 지내고 있어? 저번에 교주가 보내준 편지는 잘 받았어. 바퀴 2개 달린 귀여운 자전거를 탄 꼬마 숙녀 여정분이 중요한 편지라면서 전달해주길래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 교주가 보낸 가슴 두근거리는 편지를 읽어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 아리송한 그 편지의 내용들을 읽어내려가면서 나 조금은 설레는 기분으로 가득 차버렸거든. 교주님? 도대체 정령산의 현자에게 무슨 편지를 보내셨길래 이런 답장이 온 거죠? 아무튼 교주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요청에 따라 샅샅이 내용을 살펴본 결과 나 굉장히 중요하고 뜨거운 진실을 깨달아버린 것 같아. 교주에게 하루라도 빨리 내 마음속에 이 생각들을 오픈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면 다음 보름달이 뜨는 날에 꼭 찾아와줘. 절대 평범해 보이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화장실 청소를 다 끝내고 여왕님 명령으로 교단으로 와봤더니 교주님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현자님과 주고받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 교주님이 그러시다면야. 이 부끄러워하는 반응. 현자님과 교주님은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가까운 사이였던 건가? 정령산의 현자에게 마카샤의 수수께끼를 적어서 보냈다고 하셨죠? 네, 저도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뭐 티격태격하는 건 그대로입니다만 같이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함께 지낼 시간이 많았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존재의 유령 후속편을 쓸 생각은 없는지, 우로스에 대한 거라든지, 바리에나 레비 같은 하급 마녀들의 처우라든지, 그런 단순 노동을 할 때 딱히 머리를 쓰진 않으니까요. 빗자루질이나 대걸레질을 할 때 입이 심심했습니다. 현자님이 보낸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교단을 비우셔도 되는 겁니까? 다 준비를 해두셨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바로 돌아가서 여왕님께 보고를... 네? 네, 그런데요? 뭐라고요? 제가 아니라 프리클도 있잖아요. 정령산 등반은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하필 이런 날도 좋은 오늘 같은 휴일에 등산이라니. 아, 교주, 여기야, 여기. 정령산의 현자님. 네,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에 뵙는군요. 셰롬도 같이 왔구나. 내가 여기서 만나자고 한 것 때문에 좀 미안했거든. 평소에 교주가 이렇게 내가 사는 곳에 자주 들르진 않잖아. 힘들지 않았어? 뭐 괜찮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운동도 해야죠.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수수께끼의 정답을 풀려면 일단 여기까지 올라와야 했거든. 맞아. 일단 정답이 확인될 때까지는 결국 내 추측일 뿐이지만 수수께끼의 첫 문장이 가리키는 장소는 정령산 정상이라는 게 내 생각이야. 현자님, 마카샤의 수수께끼를 정말 풀어버린 건가요? 도대체 정답이 무엇입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수수께끼의 첫 문장. 가장 강하면서 가장 약한 자라는 건 사실 여러 존재들을 뜻하는 걸 수도 있어. 교주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셰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은 종종 옛날 동화나 우화에서 자주 쓰이기도 하니까 해석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남긴 자가 누구냐에 주목해서 기준을 잡아야 해. 맞아. 마카샤는 나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 마녀지만 소문을 듣기로는 프리클과 비슷한 급의 마녀였다고 들었어. 네, 그렇습니다. 벨리타님의 총애를 받던 마녀. 그 당시 벨리타 여왕님을 대신해 우로스를 추적하고 돌아다녔을 정도니까요. 그래. 그런 마녀가 아무나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을 리 없지. 자신보다 약한 자들은 셀 수 없이 많았겠지만 자신보다 강한 자들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수가 적을 테고 말이야. 맞아. 엘리아스의 신인 세계수는 가장 강한 자라는 표현에 있어서 절대 반박될 수 없는 존재지. 그러면서도 가장 약한 자라는 표현에도 부합하고 말이야. 이 엘리아스라는 세상을 만들어냈지만 그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계수. 자신이 창조한 것들에 휘둘리는 창조자야말로 누구보다 약한 존재가 아닐까? 세계수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죠, 현자님? 옛날부터 세계수는 강단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어. 세상을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몰랐던 거야. 주변의 존재들에게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을 변화시켰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추측일 뿐이었지만 교주가 편지와 함께 공유해준 이번 일에 대해 읽어보고 확신하게 됐어. 우로스에게 흥미가 생겨 힘을 나눠줬다가 후회하고 그걸 막기 위해 디아나를 이용했다던가, 요정왕국에 일어난 참사를 막기 위해 교주를 불러왔다던가, 그리고 더 먼 옛날에는 다른 일들도 있었고. 그렇다면 세계수가 마주보지 못하는 진실이라는 건 설마... 맞아. 이 정령산 위에 쌓인 눈. 세계수가 실수로 만들어낸 모든 것이 시들고 난 후의 종착역. 흔히 마녀들이 말하는 죽음의 계절을 상징하는 것이지.
맞아, 교주. 그럼 다음 수수께끼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현자님? 다음 문장. 이건 생각보다 간단해. 첫 문장은 장소를 뜻하는 문장이었고, 두 번째 문장은 시점을 뜻하는 거야. 밤이 저물며 달이 질 때마다 바다가 움직이는 건 혹시 알고 있어? 달이 움직일 때 거기에 끌려가듯 바닷물이 빠지는 것 말입니까? 새벽의 밝은 별은 달을 뜻하고 도망가는 물의 무리는 썰물을 뜻하는 거야. 그럼 그 위에 봉화를 올리겠다는 건 혹시 아침에 뜨는 태양을 뜻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대강은 그래. 밝은 별이 달을 뜻한다면 그냥 달도 아니고 보름달일 확률이 높고 말이야. 맞아, 교주. 보름달이 뜰 때 물의 움직임이 가장 강하고 말이야. 그럼 마지막 문장은 자연스레 답이 나오는군요. 봉화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태양이 뜨는 동쪽에 마카샤가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애매한 부분이야. 네? 이 봉화가 정말 태양을 뜻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마카샤는 이 수수께끼에서 첫 단계인 장소를 일부러 명시해놨단 말이지. 태양이 뜨는 방향은 직접 산에 오르지 않고도 알 수 있잖아. 이걸 확신할 수가 없어서 교주를 여기로 부른 거야. 이 봉화가 진짜 불을 피우는 봉화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야심한 새벽 시간에 나와 함께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수수께끼를 함께 풀면 좋겠어서 말이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쌀쌀한 이 눈밭 위에서 오붓하게 밤을 지새보자. 교주님, 현자님은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현자님이 마녀 왕국에 찾아오실 때마다 왜 여왕님이 다른 마녀들을 다 물리고 독대하시는지 알겠네요. 다들 이쪽으로 와줘. 내가 은밀하게 지내는 거처에서 쉬면서 셋이서 밤까지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자.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교주님?